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박정호 선생님 그 발표를 듣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좀 떠올라요. 그다음에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 35년 받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하는데 거의 뭐 시간 가까이 갔어요, 따지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이 자기 죽는 날인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더 잘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해먹는 노하우가 뭘까?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학부 때 안 가르쳐주고 대학원 가면은 조금 그 틀을 알게 돼요. 잘 모르죠. 막판까지 이제 가봐야, 싸워봐야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는데, 이 큰 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일 간에 역사전쟁 계속 하잖아요. 뭐 독도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계속 나와요. 일본은 속으로 웃어요. 왜냐? 남한에서 독도 연구하는 학자 10명이면 7명은 독도 일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일본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일본에서. 이 가야사 논쟁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식민사학계, 강단사학계에서 하는 걸 우리가 오독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면 짬이 안 되죠. 어이 그거였어? 그거였어? 그러면 우리 같은 편이나 이렇게 되지? 왜 서로 저쪽에서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비판을 하는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큰 뿌리가 뭐냐면 정한론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김승주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건데, 정한론의 사상적 뿌리, 황국사관. 여러분, 정한론이 일본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860년대 초반에 정한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여기 한국이었나요? 아니죠. 조선이었죠. 한국은 언제 됐어요? 1897년에 되죠. 한국으로 국호 바꾸기 3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정한론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한론은 뭐냐? 바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신공항우의 사만정벌설 두 번에 걸쳐 나오죠. 한 번은 신공 9년에 그 신라를 공격했더니, 하여간 일본 서기는 신라하고는 원수예요. 그래서 신라를 점령했더니 고구려 백제 왕이 와서 항복했다. 그래서 사만을 정벌했다라고 한다. 일본 서기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는 신공 49년도에 또 나오죠. 이때는 이제 신라를 공격했는데 망한 거는 뭡니까? 망한 거는 가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 일본부란 말도 안 나와요. 신공 49년도에. 그냥 자기들이 후대에 나와 있는 임나 일본부란 말을 그 앞에 갖다 씌워가지고, 이 신공 49년도의 내용은 신라를 공격했는데 망한 거는 가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곱 나라라는 거죠. 그게 임나 7국이고 그게 임나 일본부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연대 올려갖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뭐냐면 일본 패전 후에 신공항우의 사만정벌설, 임나 일본부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공 9년에 일본 서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공 9년에 신라, 백제, 고구려를 다 점령했다. 야마도에가 도저히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49년 전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일본 구구파 역사학자들하고 뭐 구구파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 다죠. 이 남한의 강단사학자 100%가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신공 49년도 사건은 신공 9년도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공 9년에 망해가지고 그 사만이 다 야마도에 항복을 선언해가지고
매년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신공 46년에 조공품을 조사해 보니까 이 백제 거는 시원찮고 신라 거는 훌륭해요. 그래서 따지니까 양마 백제 너 왜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신라가 우리 걸 갖다 뺏어가지고 자기네 거인 것처럼 하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신라 그 신공 49년도가 나오는 게 신라 공격하는. 그러면 백제 신라가 조공 바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신공 9년에 야마르에 복종을 했으니까 매년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이 조공을 바쳤다는 건데 그 앞에 9년조가 사실이 아니면 뒤도 다 헛소리란 이야기인데 이건 아니라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남한 식민사학이 지금까지 생명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분절론이에요. 분절론. 따로따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것 따로 요것 따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막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서 복원을 지시했는데 해보니까 임날본부사 복원으로 나타났잖아요. 뭐 다 아시는 일이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급해져가지고 가야 임날본부 국복과 가야사 복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발표했는데 임날본부서 국복과정 백승호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논문 발표가 임날본부설의 핵심이 뭡니까? 신공 49년 자기 멋대로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369년부터 562년까지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지배했는데 때론 이게 전라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 일본이 지배한 적 없어요 여기 했지만은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항상 다른 게 남한 강단사학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국적을 숨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임나 일본부설 극복과정 그래서 극복과정 정확히 써놨으면 왜 싸움이 돼 우리하고 우리가 잘못 봤네 당신네도 그런 거였어? 인정 안 한 거였어? 우리가 미안해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일본이란 국호는 670년대에 생겨요. 그러면 임나일본부설이 369년부터 562년까지 가야를 지배했다는 건데 가야뿐만 아니라 전라도 그래서 호남가야, 호서가야, 충청도까지 다 지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란 국호가 670년에 생기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란 말을 빼자. 요거 남한 식민사학자들하고 일본 식민사학자들하고 고거 합의해가지고 일본부란 말만 쓰지 말자. 왜냐하면 일본이란 국호는 한참 뒤에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기청구의 국민들에게 또 다 마찬가지고 가야사 연구 한중일 사료 이고노 부경대학교 한중일 사료 연구했다는데 가야사 가지고 우리 그 김영진 도의원님이 주최하셔가지고 창원에서 학술제 열렸잖아요. 그때 도명스님이 질문했죠. 저 이근호 저 부경대 교수한테 가야가 언제 건국됐습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모릅니다 하죠. 한중일 가야 관련 사료를 조사했는데 그러면 삼국사기에 가야가 서기 40이나 건국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삼국사기 승신열전에 나오고 삼국유사 가락국제도 다 나오는데 모릅니다. 그때 이 박찬수 이 양반도 있었잖아. 예. 저 양반 옆에 덧붙이는 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 세계에서 보면 신화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학계에서 신화를 못 믿을 걸로 생각하는 데는 일본 구급파하고 남한 강단 식민사학 전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좌장 이영식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책에다가 쓴 게요. 서문으로 뭐라고 썼냐면 극단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비학문적 가야 진출론 등의 유튜브나
가야계가 일본 진출했다는 게 비학문적이면 저거는 학문적 논리 가지고 따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쥐약이 뭔지 아시죠? 이거 하는 사람들 쥐약이 뭐냐면 우리 공개 학술 토론합시다 이런 쥐약이에요. 여러 번 제안했죠. 얼마 전 아마 이 전남연대 쪽에서 지금 그 전라도 천년사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되니까 그쪽 국회의원 한 분이 저 만나자 해갖고 만나서 한 게 제가 그래서 우리 딴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개 학술 토론에 전라도 천년사 뜨는데 24억의 나랏돈 가져갔으면은 나랏돈 받고 뜬 사람들이 왜 누가 썼는지 어느 대목을 뜬 사람이 내가 썼다라고 왜 못 밝히고 그건 공개 학술 토론에 하자는데 왜 못 나오냐. 왜냐? 분절적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알아먹기가 아주 힘들게 써놓죠. 그러니까 혼을 빼놔요. 이 혼 빼놓는 이 사람들 논문 쓰는 방식이 일본인 자기네 수선들 쓰는 방식 그대로예요. 아무 내용 없는 걸 빙빙빙빙 돌리는데 결론은 딱 항상 같아요. 아, 가야 우리 야마도의 식민지였지. 전라도, 청청도 다 우리 야마도의 식민지였어. 이 사람들이 가야 임날본부사를 극복했다라고 하면은 아니야. 가야는 임나가 아니야. 그 임나라는 용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369년부터 562년까지 야마도회가 여기 와서 가야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꾸렸다. 그 주장만 하면 우리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고 학술 토론하자 그러면 안 나오죠. 나오면 판판이 깨지고. 그래서 이 김석형 선생 아까 나왔지만 이분 말들이 뭐냐면 그 핵심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일본 서기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일본 서기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거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신라 뭐 가라 등등 임나 등등을 이 본국 삼국사기 삼국무사에 나오는 본국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된다. 일본 열도에 있던 나라로 봐야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게 큰 틀이고 일본 서기는 뭐냐면 6, 7세기에 야마도회가 서부 일본 열도로 통일하는 과정을 소급해서 쓴 거다. 위로 끌어당겨 갖고 쓴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이 본국에서 있었던 일로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광개토대왕에 조공 바쳤다고 나오잖아요. 일본은 6세기까지 철제 기술이 없어요. 철 만드는 기술도 없는데 철 만드는 기술도 없는 외에다가 광개토대왕이 조공 바쳤다고 나오니까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뭐 기타 등등을 우리 본국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본국으로 보면 다 거짓말인데 역사서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쓰겠냐. 그럼 이 역사서에도 일단의 사실이 있다라고 보면은 일단 시기로 소급했고 그 다음에 일본 내 분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서술했다. 근데 전 그거 위해서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이 본국의 일하고 어떤 거는 뒤섞어 놔가지고 해석하기가 좀 헷갈리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 얘기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일본 내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있는 데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혼자 연구한 게 아니라 총독부에서 만든 책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일본 서기 임나칠국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유영식 아까 극단적인 그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이 임나다라고 하는 걸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의한 뭐 가야 일본 진출론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일본 서기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면 고구려백제 신라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가 돼요. 그렇게 보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면은 이제 조이성 씨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죠. 그 박찬수라는 사람이 조이성이 그 지역 오카야마 지역 사람이라 그렇다. 저는 이 사람들 보면은 놀라운 게 있어요. 강단 식민사학자들 보면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대부분 너무 무식한데 누가 논문 발표하잖아요. 동영선님이 하셨어요. 거기에 100가지 논리 제기했는데 그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난 그래요. 사람들 놀랍다. 야, 놀라운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 조이성 선생이 이 수많은 걸 갖다가 다 됐고 이렇게 가야계통 일본 지명을 갖다 이렇게 엄청나게 됐어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가야계통 일본 지명을 여기 서부 일본에서 찾아냈어요. 이렇게 100개 가까이 되죠. 그러면 박찬수라는 사람이 이걸 비판하고 싶으면은 이 지명이 사실은 가야가 아니고 뭐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건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 다 사실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거 저 사람 자기 고향이라 그렇게 한 거야. 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 논리에 따지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사 하면 안 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사 하면 안 돼요. 지네 고향이니까 다 왜곡하고 그런 거야. 그 논리예요.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로 공격하는 그 시초를 지금 정치계가 아니라 다 강단 식민사학계에서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가야계통 지명들이 언제 어떻게 붙여졌겠는가? 그것은 가야 사람들의 일본 열도로의 진출 및 정착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직접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야마도 외가 200년 동안 여길 지배했으면은 200년이면은 그 지명이 남아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명동 가가지고 여기가 일제 때 지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없죠? 장군의 아주 열심히 본 사람이나 거기 혼맛지라고 나오니까 명동을 혼맛지네? 을지로 황금정이네? 우리같이 일제시대사 공부한 사람은 이제 몰라요. 왜 모르냐면 35년 하고 쫓겨갔잖아요. 이 지명은 왜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열도에 고려 신사라는 신사가 있고 고마란 지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백제계가 한 거고 한이란 대한민국 할 때 한이란 지명 쓴 지역이 있으면 그건 가야계예요. 뭐냐면 한을 갖다가 일본에서 가나로 읽어요. 당이 당나라 당자 써도 다 가야계예요. 그 당도 다 가나로 읽는 겁니다. 그건 뭐냐? 계속 진출해서 살았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지 못했더라도 200년 동안 지배했으면은 여기저기 지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라에 대한 지명이 일본 열대 후이 많은데 이 식민사학자도 하나도 안 따지고요. 합천박물관은 어디라 적어놨냐? 쌍창면에 합천군 쌍창면에 다라리란 거 하나 있어요. 다라리. 여기 다라리 있네 해가지고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라국은 경남 합천인가. 이게 이 사람들 논리 남한 식민사학자들 논리 크게 공부할 것 같아서 그 일본인 지네 스승이 뭐라 그랬나 하면 그거 그냥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뿌리는 1895년에 한 손에 일본도 들고 한 손에 소기통 들고 경복궁 담을 타 넘어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 시하고 그 수신에다가 불기른 야쿠자 중에 하나인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역사 공부한답시고 일본 서기 조선 지명교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주장한 걸 갖다가 수에마스 야스카즈가 그대로 따라가지고 한 걸 갖다가 지금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근거 하나 뭐냐? 다라리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 열도에 다라란 지명이 여기보다 100배 이상 많은데 그건 다 무시하고 여기 다라리 하나 있으면
거기다 갖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합천 군 박물관을 세우려면은 왜 쌍창면에 갖다 세워요? 이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역사는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총독부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대신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쇠마쇼 야스카즈가 그대로 따라가지고 임나흥망사에 그대로 썼죠. 근데 아유카유 후사노신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자편찬위원회에서 그가 일본 서기에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수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만약 프랑스에서 저렇게 좀 깜빵가요. 왜냐하면 나치 차장이니까. 예? 대한민국 국자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 약구자를 갖다 이렇게 드높이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돈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독립국가인 줄 알아? 너희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독립국가 아니야. 우리가 잠시 세 분리해가지고 잠시 후퇴한 거지. 독립국가 아니야. 미국이 니네 편인 줄 알아? 아니야. 니네가 한국이 북한이랑 중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니네 편 들지. 우리 일본하고 싸우면 미국이 니네 편 들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흉공 49년도 다 읽어가지고 지네 맘대로 249년인데 지네 맘대로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들이 탁순의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리고 이내 뒤잡아 남나라 칠국을 평정했는데 이 앞뒤 말도 안 맞잖아요. 신라를 공격했는데 왜 가야가 망해요? 그 논리 안 따져 이 사람들은. 왜냐 다 그거 아니야. 다 임나일본 우리 위대한 도국 야마도 얘긴데 뭘 따져.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렇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천 일본 서기의 다라국이라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짱창면에 다랄이라는 게 있다는 거 하나인데요. 조영재 경상대 교수. 그래서 경상대에서 85년 이래 5차례에 걸쳐서 옥정고분군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3천여 점의 유물과 함께 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옥정고분군이 다라국 지배 집단의 묘역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다 헛소리예요. 옥전고분군에서 다라리에 디귿이라도 나왔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저기 써놨어요. 여기 특히 고분군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라국과 이름이 똑같은 다라리가 존재함으로써 이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아 여기 다라리 근처에 있잖아. 이거 옛날 일본석이 다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학문이 아니야. 학문이 아까 여러 차례 이거저거 그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학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옥전 고분군을 일본 서기에 나오는 다라국이라고 하려면 중간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죠. 여기 유물이 나왔는데 여기 다라국이란 뭐가 나왔어. 또 뭐가 나왔어.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논리라고 하나는 옥정고분군이 나왔으면 가야고분이라고 해야죠. 가야고분. 예? 가야란 말 안 쓰고 요거 다라국 거야. 왜냐? 근거 하나. 거기 근처 다랄이 있잖아. 여기. 이게 학문이에요? 대국민 사기국이지 전부 다. 뭐 가야 사람들 진출한 건 이제 너무 많다는 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라 하는데 일본에 지금 다라성이 있어. 다라성. 오가키시에 다라지구 요게서 나라 할 때도 이렇게 주죠. 다라지구 다라성. 이 성이 지금도 있어요. 물론 이 성은 이제 후대에 세워진 건데 찾아보니까 그 전에도 무슨 근거가 있어갖고 세워졌다. 일본에 이렇게 성이 있는 거는 도예시하고 요 다라리 있잖아. 다라리. 그게 다라국이야. 우리 위대한 도국 야마도에가 여기 점령하고 여기 설치한 거야. 옥정고분군 있잖아. 이게 학문이에요. 학문. 뭐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다라성이 지금도 있는 지역입니다. 남원이 김은국인가 하는 거는 뭐 전부 다 이만희 시류
지금도 남한 식민사학자들이 역사의 신으로 모시는 이만희수류 선생님이죠. 이만희수류가 했어요. 남원을 갖다가 여기 이제 달아라고 남원 이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사람들 뭐냐면 논리 쫙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가 분절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타적. 이 배타적이란 건 뭐냐면 역사는 우리만 하는 거야. 이 역사 건드리지 마. 역사 우리만 하는 게야. 너네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보고 그냥 외우기만 해. 그 논리예요. 그래서 이 남원이 일본석에 나오는 야마도의 식문지 기문이라는 얘기는 일본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료에도 나온다. 우리 사료 뭐 나오냐? 우르게 삼국사기에 우르게 12곡이 나오는데 여기에 상기물, 하기물, 상기물이 나오죠. 한자도 완전 다 달라요. 한자. 귀할 기자에 물건물자죠. 기문은 뭡니까? 한자가. 몸기자에 광이름 문자예요. 한자는 표 의문자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요 하기물, 상기물, 기문 비슷하잖아. 발음이. 이거 한국사료에도 나오는 거야. 또 이 사람들 뭐 양직공대도 나온다. 여기 양직공대 상사문이라고 나오죠. 글자가 이거 사자죠. 이거는 그럴 문자죠. 다 다르죠. 근데 다 같잖아. 이게 다 같은 거야. 자기네들 식민사학자들끼리는 여기 문제 제기하면 죽는 거예요. 첫째, 논문 통과 안 돼요. 학위 못 따요. 둘째, 우여곡절 끝에 논문 따도 절대 역사로 한국에선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카르텔. 그걸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은 어디겠는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 대륙에도 신라 뭐 백제 그 또 왜가 있었다. 다 동의에 찾아보니까 북사란 책에서 나오는 신라 백제 뭐 왜 이야기들은 분명히 대륙에 있던 세력이에요. 그런데 역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간과 공간이 일치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쪽에 그게 자꾸 일치 안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마치 대륙사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사 해석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정시가 지금 랑랑군 자리였다 라고 하면 랑랑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유만조선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에 위배되냐면 이 중국사의 지형이 있어요. 지형이. 중국사의 지형은 이쪽으로는 크게 연산산맥,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태양산맥, 그 안쪽이 화북평원인데요. 그 화북평원을 진나라가 통일하잖아요. 중국사 진행 과정을 너무 무시하고 우리 얘기만 하는 게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려면 이 연나라가 이 전국시대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진나라가 막 치고 들어오니까 진나라 다 동이족 국가입니다. 진나라, 조나라 다 동이족 국가예요. 성씨가 영성이잖아요. 영성은 다 소호의 후손들인데 소호 김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진나라 진상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연나라 태자단이 자객 형가를 기르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역국가에서 설먹에 보내고 거기에서 형가가 장사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읽죠. 그거는 우리 의열단도 상해나 북경에서 국내 거사하러 떠날 때 우리 의열단도 없던 그 유명한 시예요. 근데 결국 실패하죠.
실패해서 진huang이 이제 왕자를 보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연왕희가 어떡합니까? 그 태자단에 목을 베서 진huang에게 갖다 바쳤죠. 진huang 소용없던만은 넌 내가 반드시 죽여 해가지고 도망간 걸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다 죽였는데 고 북경보다 남쪽에 요 보정시만 거기는 통일 못하고 통일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huang이 통일하고 나서 거기에다 뭘 세우냐면 항산군을 세워요. 항산군 진나라에서. 그 보정시가 항산군의 일부인데 그 항산군이 태양산하고 별로 멀지 않으니까 이름 그렇게 붙인 건데요. 나중에 한나라가 들어서서 한나라 문제의 이름이 유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항산군을 늘상자 상산군으로 바꿔가지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사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것만 보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마찬가지로 이 역사를 보려면은 임나 가야사를 보려면 일본사를 봐야 돼요. 일본 고대사는 6세기까지 철도 못 만들잖아요. 철기. 고대 국가가 철기를 못 만들면은 일단 나라 형성이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백제에서 철정을 갖다 바쳤잖아. 이게 역사학이나게 이게 여기는 우리 역사는 철기를 언제 만들기 시작하나 남한학계 뭐든지 낮춰보죠. 처음에는 남한학계는 뭐라고 하냐면 위만이 가져왔다. 위만이 가져왔다 하다가 내가 다 찾아봤는데 위만 역사 다 찾아봤는데 위만과 관련된 사례 중에 쇠금자도 없어. 철은커녕.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좀 바꿔가지고 5세기에 시작됐는데 보편화된 건 3세기다. BC 3세기. BC 5세기에 시작했지만 보편화된 건 BC 3세기라 결국 위만이 가져왔다는 이야기에 절대 안 바꿔요. 북한학계는 BC 7세기에 시작한다라고 말하죠. 그럼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 사학과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를 갖다 내리깎고 하고 하는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가 대학원 들어간다니까 슈카이데아민들 대학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선배 한 명이 단재신초선영의 조선상고사를 읽어보라고 줬어요. 나중에 만나서 읽어보니까 어떠나 하니까 우린 그런 책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전 정권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장 연간 예산 300억 원을 만지는 한국학진흥사업단장이 공개 학술회의 적당에서 단재신초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뇌자로 말하면 정신병자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반박을 안 하는 풍토가 그렇게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학과 얘들의 카르텔이 아주 강구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알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이 사람들 욕하다 입고 다녀야 되는데 항상 한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장에 보세요. 80년 가까이 자기의 마음속에 조국을 숨기고 해왔잖아요. 그 노하우를 하다가 요번에 가야사에서 어떻게 보면 딱 걸린 겁니다. 걸렸는데 여러분 또 놀라는 건 이 카르텔이 이렇게 강구해? 아니 유네스코에 규문을 갖다가 전북 남원이라 그러고 다라를 갖다가 지금 합천을 갖다가 임나칠국에 다라라 그러고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버티잖아요. 그런데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노하우 뭐냐면 일본이 독도 뭐 하면은 조금 우리 언론 하는 척하죠. 이함이 지나니까 사라졌죠. 일본 또예요. 지금 일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분성 이름 자체도 가야 분성 혼슈 일본 이름 갖다 썼죠. 그거 갖다 부산 갔다가 일본으로 갈라 그러다가 사람들 항의해서 못 갔어요. 얘를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고 조금 슬그머니 조금 있다가 내용 조금 바꿔서 일본 가서 전시했죠.
그거 4월 28일 날 김해 또 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김해 와서 전시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종지부를 찍고 이제 유네스코에 한국을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 들어갑니다. 또 정권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권 뭐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볼 땐 두 차이가 있죠. 하나는 겉과 속이 똑같이 친일하는 정권이 있고 또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르게 친일하는 정권이 있고 우리 역대 그렇게 왔어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YS나 DJ나 이때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버르장머리 고친다 그랬고 DJ는 국제적인 이 명성이 있고 하니까 김대중 오치 선언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논문을 저기 뭐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고 결국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오독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강연 끝에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저 식민사학자들이 왜 저래요? 왜 저러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자꾸 나중엔 그냥 코리안으로 보지 마세요. 자꾸 코리안이라고 해석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코리안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일본 야마도의 중심에 황국사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제목에 고령은 임나가 아니라 아주 맞는 말이죠. 고령을 임나라고 한 거는 아까 나온 이만희루가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이게 아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게 된 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거기에 논리를 좀 갖춰가지고 임나일본무설, 그러니까 임나가야서를 깨는 가장 이제 전위 기지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